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을 크게 만들어준다고 기대를 해주는, 왕눈이를 만들어준다고 기대하는, 또 기대하게 만드는 트임과 눈매 교정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를 섭렵하고 있는 우리 김학영 원장하고 같이 김학영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에서 최신 트임이랑 눈매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영 원장입니다. 이 트임이 아주 핫한 이슈예요. 정말 핫한 이슈고, 그게 또 조회수도 잘 나와.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그리고 이제 상담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눈 파트 중에서 트임과 눈매 교정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이렇게 떼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그 앞트임하고 윗트임, 그게 뭐 앞트임 있고 윗트임 있고 뒷트임하고 밑트임 뭐 이렇게 있는데, 앞트임하고 윗트임 차이 좀, 그게 이제 눈 앞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앞트임이랑 윗트임에 대한 질문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몽고주름이라는 게 이렇게 앞에도 가리고 있지만 사실 사선으로 눈매와 약간 연결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몽고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이 우리가 앞트임, 윗트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앞쪽 방향으로 제거를 하면은 앞트임,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제거를 하면 윗트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몽고주름이 이 앞쪽 부분만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측사면 위쪽 부분까지 다 가리기 때문에, 그게 어디다가 좀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윗트임, 앞트임 하는데, 사실 그게 과거에는 거의 비슷한 용어로 쓰이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앞트임, 윗트임이라고 우리가 수술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앞으로만 트고 45도로 사선으로만 트고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치, 네, 맞아요. 환자 눈의 어떤 모양을 보고서 적절하게 섞어서 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앞트임이 굉장히 이제 눈을 크게 만들어주고, 실제로도 트임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효과가 있는 트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연예인 신동엽님. 네. 항상 그렇게 몰리면 어떡하느냐, 뭐 그것 때문에 항상 얘기하고, 또 몰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미간 사이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는 윗트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네. 그래서 윗트임하고 앞트임은 사실 비슷하지만 사촌지간이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부분 좀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앞트임을 더 많이 해요? 아니면 윗트임을 더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윗트임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트임을 해서 완전히 몽고주름을 아예 없애는 거는 조금 동양인한테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조금 앞보다는 좀 사선 방향으로 많이 터주려고 노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신동엽 씨가 잘생긴 얼굴이죠. 우습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잘생긴 얼굴이죠. 근데 미간 사이가 좁은 게 사실은 크게 하자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얼굴 전체에 비해서 너무 이제 눈, 코, 입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같은 에피칸토플라스티를 하면서도 좀 미간 사이를 적게 가져가는 걸 윗트임 뭐 이렇게 사실 좀 그냥 이 상담용 용어죠,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두 개를 거의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에피칸토플라스티라는 환자들한테 좀 설명을 할 때 좀 어떻게 좀 나눠서 어떤 방향으로 더 트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딸기80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트임의 이슈. 앞트임을 하면 눈이 몰려 보이지 않나, 이런 질문을 거의 뭐 항상 하루에도 여러 번 받는 질문인데,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팀, 윗팀이라는 거가 안구 자체를 안쪽으로 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구 사실 자체를? 눈 자체를 모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채 자체가 안으로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수술을 하면은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주 과하게 심하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몰려 보일 수 있지만 적당하게 적당한 범위를 지키면서 수술하면은 눈 자체를 안쪽으로 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기 뭐 그 사시 있잖아요. 사시. 이렇게 사시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까만 눈동자가 당겨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시처럼 까만 눈동자가 당겨지는 일은 사실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앞트임이라는 건 트임인 거지 까만 눈동자를 당기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얘기하고 더불어서 항상 있는 게 그 빨간 거. 네. 빨간 거 어떻게 해, 그거? 그거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수술을 한 번도 트임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 누오라고 하는 건데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 보면 요 비율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50% 이상 거의 다 덮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비율이 저 누오가 한 60에서 70% 열렸을 때 예뻐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지는 거는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난 저 앞에 여기 휙 보이는 게 더 예쁘긴 하던데. 근데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네.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수술 안 하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저게 조금 너무 적게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열어서 좋은 비율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너무 많이 보여서 징그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인종적인 특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이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도 그렇고 동양 사람도 그렇고 인종적인 특징,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몽고주름이 강하고 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이런 인종적인 아시아 인종적인 특징 또 뭐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의 인종적인 특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미인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좀 우리가 평균보다는 조금 조금 미적인 거는 사실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한 60-70% 정도 노출되면은 보통 좀 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고 저렇게 이제 앞쪽 부분의 누호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이 사진도 모델 사진인데 아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없으면 하나도 안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적어도 반 이상은 노출이 돼야 된다. 반 이상. 네. 반 이상 많이 노출. 그러니까 반 이상은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항상 준비해 놓은 거보다 준비해 온 걸 다 뭐 말씀드리고 그냥 끝나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또 이 앞트임이 과한 경우 이런 분명히 과하게 수술하면은 방금 같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노출도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좀 전반적으로 쌍꺼풀이랑 단차도 좀 안 맞고 해가지고 좀 어색한 그런 걸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원을 해준 수술이고요. 네, 복원이죠. 복원. 복원을 해준 사진입니다. 아, 저거는 지금 거꾸로 나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앞트임만 해서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들 하시는 건데요. 앞트임만 하면 안 되냐? 앞트임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뭐 쌍꺼풀 수술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눈은 커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앞트임만 해서 길어만 지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긴 한데 우리가 쌍꺼풀 수술은 여기서부터 쌍꺼풀 수술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고 앞트임은 요만큼을 수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눈은 앞부터 전체적으로 다 덮여 있는데 앞만 이렇게 트고 뒤를 수술을 안 한다면은 사실 여기서 단차가 생기게 되죠. 단차가
그 단차가 제일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맞춰서 여기도 쌍꺼풀을 만들든, 아니 쌍꺼풀이 보이기 싫으면 속쌍이라도 만들든 해서 요 단차를 좀 없애줘야지 자연스러운데, 네.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거를 네, 좀 네, 단적으로 보여준 좀 과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뭐 사실 저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 사실은 앞트임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거나 네. 아니면은 어색하고. 어색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금분씨님 안녕하세요. 네. 랭커 1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최신 트렌드 김하경 원장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리님. 네. 그리고 네, 오늘 그러면 저기 그 올라온 질문 좀 지혜님.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뒤트임을 할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다던데 이게 이따가 준비된 거지만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네. 뒤트임할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일단은 저는 뒤트임은 아무나 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음. 뒤트임은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고 정확한 적응증을 정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눈이 정해져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눈이 여기까지 있는데 뒤에 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열었을 때 흰자가 없고 그냥 빨간 살 점막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뒷부분에 흰자가 보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 눈을 옆으로 열어봤을 때 흰자가 조금 노출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뒤트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보통 이 사람 눈에 이제 홍채를 기준으로 앞뒤에 그 빨간색의 어떤 비율을 보게 되는데, 뭐 예전에는 그 이상적인 비율을 1대1 정도로 보다가 요즘은 하도 많이 뒤로 트고 내리고 하니까 요새는 뒤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거의 한 1.4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1.4 정도까지. 1.4까지. 요즘 워낙 뒤를 열고 트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 비율을 봤을 때 어쨌든 좀 뒷부분이 내가 앞보다 좀 좁다. 그러면 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최신 트렌드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뒤트임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빨간 게 많이 보인다는 게 결국은 눈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흰자가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흰자가 적은데 터봐야 빨갛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새는 그런 부작용 거의 안 오는데 예전에는 뒤트임 한참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부작용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붙이기도 하고 뒤트임에서 생기는 뒤트임 부작용 중에서 저기 요새는 수술 잘해서 별로 안 생기지만 옛날에는 저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가 점막이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거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저기 있으면은 그런 것들 있으면은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의하죠. 그러니까 뒤트임이 효과가 있는 뒤트임이 경우가 이제 결국은 흰자가 충분히 그 안쪽으로 보이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흰자가 없는데 트면은 이렇게 옆부분에 이렇게 점막이 노출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길비단님 누후가 많이 보이는 눈을 앞트임을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호가 만약에 비율 아까 60, 70%라고 했죠? 그거보다 더 많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누호를 여는 방식의 뭐 앞트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안 했는데 그렇게 누호가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 몽고주름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려면 앞부분에서 살짝 걷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좀 위쪽 방향으로 좀 많이 트면은 누호를 크게 더 노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피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 비율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딱
그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유도리 네. 감각. 뭐 이런 여유 그런 게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거 많이 보인다고 해서 아테미 못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길비다님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보이게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몽고주름의 양, 덮고 있는 몽고주름의 양이 결국은 그 앞트임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지혜님, 저는 속쌍꺼풀인데 윗트임, 뒷트임만 하면 안 될까요? 쌍꺼풀도 다 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런 식의 질문이 이런 식의 그 상담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네. 속쌍꺼풀이 있거나 또 쌍꺼풀 없는 분들도 난 쌍꺼풀은 싫고 눈만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가죠. 왜 쌍꺼풀 없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자기 자신만의 매력이고 예쁜 거거든. 무조건 쌍꺼풀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눈은 좀 더 커지길 원하시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윗팀, 뒷팀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뒷밑트임은 쌍꺼풀과 상관없이 눈을 커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쌍꺼풀은 뭐 환자 어제 지혜님이 속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속쌍꺼풀도 크기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은 덮이고 끝까지 라인이 안 보이는 속쌍꺼풀도 있고 뒤쪽에 약간 라인이 보이는 그런 속쌍꺼풀도 있는데 어느 정도 처진 게 해결되고 있는 속쌍꺼풀이라고 한다면은 뭐 윗트임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분명히 몽고주름에 의해서 만약에 처짐이 있는 속쌍꺼풀이라고 한다면은 윗트임만 하면 좀 아까처럼 어색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이제 저런 질문 정말 저런 상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트임 자체가 사실은 특히 앞트임, 윗트임은 기본적으로는 쌍꺼풀 라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쌍꺼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그 속쌍꺼풀이 있다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이제 너무 작거나 앞쪽은 먹혀 있는 속쌍꺼풀이면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쌍꺼풀이냐가 이제 지혜님 그 윗트임과 뒷트임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쌍꺼풀도 좀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고 뒷트임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뒷밑트임은 만약에 적응증이 돼서 아까 말했듯이 네.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그거 자체만으로도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뒷팀은 원래 따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따로 그것만 따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해도 되는 거고 뭐 다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경란님 쌍꺼풀이 한쪽만 있을 땐 쌍수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뭐 사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쪽만 있을 때 반대쪽을 비슷하게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으로 생긴 쌍꺼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는 그 깊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맞아요. 접히는 주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양쪽 다 대칭을 어느 정도 맞추고 비슷한 느낌의 쌍꺼풀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양쪽을 다 권해 드릴 것 같아요. 물론 환자를 봐야 알겠지만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냥 주름은 좀 다르다. 쌍꺼풀 수술한 주름이랑. 쌍꺼풀 진짜로 한쪽만 있으면은 한쪽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한쪽만 있고 그 한쪽이 쌍꺼풀 수술을 한 어떤 질감의 쌍꺼풀이라면은 반대쪽만 해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내 쌍꺼풀이 되게 진하거든요. 네. 내 쌍꺼풀이. 네. 이게 다들 심지어는 우리 레지던트 할 때도 홍진주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선배들이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쌍꺼풀 수술한 건지 저게 맞습니다. 그렇게 너무 네, 이게 딱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보기에도 이분이 쌍꺼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내가 보기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한 쌍꺼풀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학영 원장님 말씀하는 거는 약간 흐린 쌍꺼풀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흐린 쌍꺼풀 네.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반대쪽 가면은 이상해서. 그 깊이가 다른 거죠. 깊이가.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많이 이제 양쪽을 권하는데 뭐 의사들이 뭐 한쪽만 하면 돈 적게 받으니까 양쪽 다 하라고 그건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로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그게 그래서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두 분 다 센스하신 줄 네. 최경란님이 방금 질문이 그거죠. 네. 그리고 길비다님 밑트임만 하고 싶은데 유지기간과 흉터 뒷트임이 아니라 밑트임. 밑트임. 네. 선생님 밑트임 잘하죠. 네. 밑트임 어떻게 생각해? 밑트임만 하고 싶다. 저는 밑트임만도 수술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뒷밑을 선생님 얘기한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뒷밑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진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치. 네. 일단은 뒷밑트임을 같이 하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뒤로 터서 어느 정도 살을 절개를 해야지 밑으로 내렸을 때 내릴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밑트임을 해야지 뒷트임이 안 붙는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밑트임은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밑트임만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좀 유지기간도 좀 적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통 저는 웬만하면은 뒷밑트임은 같이 좀 권하는 편이고요. 트임도 유지기간이 있어요? 트임도? 그러니까 트임이 유지기간이 어딨어? 그냥 그러니까, 계속 간 forever지. 아니 근데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유지기간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조금 과교정을 조금은 해놔야지 이제 그게 조금 돌아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뒷트임을 안 하고 그냥 밑트임만 하면은 사실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밑트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바깥으치가 아니라 안쪽으로 하는 거죠. 안쪽으로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트임 너무 세게 하면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일단은 뭐 밑트임의 부작용은요 아주 과하게 하면은 뭐 삼배간이 생길 수도 아래가 삼배간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뒷트임과 같이 해서 부작용이 생기면은 뭐 안검 내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삼배간은 부작용이 아니라 효과지. 효과인가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삼배간은 아니 삼배간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보통. 근데 사실 넓혀주기를 원하는 외국 사람들 그 눈 보면은 삼배간이에요 다. 삼배간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삼배간 많고 지금 밑트임에서 원하는 목표는 약간 삼배간 그런 약간 삼배간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래서 S자로 이렇게 꺾여야 된다고 S자로 꺾이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 자세히 가서 보면은 티가 좀 나요. 그 S자로 꺾이게 밑트임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S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S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걸 원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렇게 세게 못 해주겠어.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정도를 원하는 그러면 이제 김학영 원장님한테 가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쁜 사람도 내가 보긴 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속눈썹이 찔리기 시작하면은 특히 바깥쪽에서 속눈썹이 찔리기 시작하면은 조금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트임이라는 게 옛날엔 뒷트임도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못 믿었어요. 뒷트임 하면 다 붙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안과에서 라식할 때 눈 작은 사람은 다 뒷트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뒷트임 하면서 뒷트임하고 안 꼬매. 근데 이제 안 꼬매면 대부분 다시 붓고 남더라도 조금 남는데 이게 성형외과에서는 그거를 조금 트고 그거를 이제 다시 붙지 않도록 그 주변과 연결이 안 되도록 이제 수처를 하는, 그러니까 봉합을 하는 게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빤스님 뒷트임 부종은 안 없어지나요? 뒷트임의 부종 그게 아마 그거죠. 결막 부종 얘기죠. 안 없어. 지금 결막 부종 가지고 계신가? 네. 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부분인데 뭐 뒷밑트임이 뭐 해보면은 수술을 해보면은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앞트임 뭐 이런 수술에 비해서 조금 결막 부종이 조금 보통 좀 잘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뭐 아니 그게 부종 안 없어지는 경우 본 적이 없어. 뒷트임 부종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하면은 일단은 거기 뒷트임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쪽 흰자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우윳빛깔 점막이 네. 이렇게 위쪽으로 나가고 그게 이제 눈동자를 둘러싸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거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되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빠지는 것 같아요, 쌤. 저는 그래도 한 10일, 2주면 다 2주. 좋아지는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 2주에서 3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뒷트임 말고도 사실은 결막 부종이, 네, 눈 주변 수술, 우리가 지방 재배치라든지, 또 매몰법하고도 생길 수가 있고,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데, 항상 이게 사실은 이 부종이 빠지는데 열흘이 걸린다? 이거 사실은 성형수술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고 사실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숭이 빠스님 있구나. 그게 지금. 근데 한 달이면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 뒤트임 부종, 그러니까 결막 부종은 분명히 없어지는 거다. 따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분명히 그거는 그대로 있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비다님, 밑트임 못하는 눈도 있나요? 밑트임 하면 웃을 때 부자연스럽나요? 밑트임 못하는 날카로운 눈은 질문이야 이거 정말. 일단 밑트임 못하는 눈은 뭐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안검 내반이 있으신 분들 속눈썹 아래 밑트임을 하면은 속눈썹이 좀 안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미 좀 안검 내반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면은 속눈썹 찔림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가장 못하는 눈. 안검 내반이라는 게 네. 눈 안쪽이 말려 들어가서 네.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는 거죠. 속눈썹이 찔리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밑트임 자체가 약간 속눈썹을 더 당기게 되니까 안쪽으로 더 돌아가서 찔리게 되니까 그 증상이 심해지죠.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하고 트임 수술도 하고 나서 제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덜컥거리는 게 이제 뭐 하고 나서 이제 그게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불편하다, 눈이 뻑뻑하다, 이물감이 느낀다 그러면은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그냥 이물감이 있고 뭐 이런데 며칠씩 있으라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해결을 어쨌든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밑트임을 만약에 그러니까 속눈썹이 그러지 않아도 찌르는데 밑트임을 해서 더 찔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밑트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트임 하면 웃을 때 부자연스럽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밑트임을 하면 무조건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아닌데 아주 과하게 하면은 눈
윗꼬리 끝부분이 조금 뭉친 듯한 약간 그런 모양을 가지면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과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적당히 했을 때는 뭐 웃을 때 부자연스러운 건 저는 잘 과하게. 모르겠습니다. 어, 약간 웃을 때 부자연스러운 거 저희 얘기하는 게 이제 눈 끝부분이 좀 뭉친 것 같이 웃을 때 애교가 그러니까, 뭉친 것 같이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웃을 때 부자연스럽다는 건 어딘가 유착이 있다는 얘기죠. 어딘가. 피부 아래쪽에 어딘가 유착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 나는 저거 비슷한 경우를 좀 봤어요. 저도 몇 번.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그러니까 그게 밑트임은 결막 쪽에서 하는 건데, 결막 쪽에 유착을 만드니까 피부 쪽까지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웃을 때는 그 유착이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만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 건데 너무 과하게 하거나 앞쪽에 있는 피부하고 결막에서만 하지 않고 앞쪽에 있는 피부를 좀 어떤 식으로든 그 커넥션을 만들면은 저런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사실 좀 없겠네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그 길비다님이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 저런 부작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를 뵌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한 건 아닌데 그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효정 노들랜드님 녹내장 수술 후 왼쪽 눈이 작아져서 눈이 짝짝이가 되었는데 쌍꺼풀 수술로 두 눈 교정이 가능한가요? 녹내장 수술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녹내장 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왼쪽 눈이 작아졌다. 디플레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왼쪽 눈이 작아져서 짝짝이가, 그러니까 왼쪽 눈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냥 멀쩡하게 눈이 작아질 리는 없고, 뒤쪽으로 약간 그 안구가 약간 좀 덜 빵빵한 느낌이, 녹내장에서 빵빵하다가 좀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사실 이게 저희가 안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작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안검하수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저거는 눈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안화골 골절할 때 그 뼈가 다쳐서 안쪽으로 안구가 들어가면 눈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히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안구의 돌출 정도가 좀 달라진 거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로 사실은 요거는 안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나중에 답을 좀 달아드릴 수 있으면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답을 좀 한번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길비다님은 밑트임은 눈 윗꼬리를 내리나요? 밑꼬리를 내리나요? 밑트임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병원에서 안 좋아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밑트임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병원에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아무래도 좀 효과를 좀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밑트임만 해서는 사실은 뭐 다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좀 어쨌든 내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뒷밑트임을 같이 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게 바로 세라피틱 레인지가 너무 좁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정도가 너무 좁아. 그래서 덜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하면 부작용이 나오고 그 약들 중에서도 그런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약일수록 이 세라피틱 레인지가 도즈 레인지가 넓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식의 그 밑트임이 그렇게 우리가 효과가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맞춰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눈 윗꼬리를 내리나요? 밑꼬리를 내리나요?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눈 윗꼬리, 밑꼬리. 꼬리는 꼬리지. 꼬리는 눈꼬리. 눈 빗꼬리? 네, 꼬리는 눈꼬리라 함은 눈의
상안검과 하안검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눈꼬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칸토팩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칸토팩시는 아니죠, 그죠? 네, 칸토팩시가 아니라 아래쪽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이게 아니라 네. 네. 이거지,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눈 윗꼬리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래꼬리, 밑꼬리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인 폰다님,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어떤 수술이 가능할까요? 윗트임, 뒷트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네. 아니, 원래 그 우리 처진 눈 수술하시면서 뒷트임 정말 많이 원하시거든요. 저 약간 눈꺼풀 꺼졌을 때의 해결. 꺼졌을 때. 꺼졌을 때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주제와 맞지는 않지만. 아니, 원래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제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Q&A인데. 여기서 뭐 그냥 눈 위에 지방 이식하자고 뭐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 너무 쉬운 답변이고요. 뭐,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조금씩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검 하수가 있어서 눈을 적게 뜨면은 눈 위가 좀 꺼져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눈꺼풀이 꺼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역시 뭐 안검 하수 교정술, 눈매 교정이라고 하죠. 그런 수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진짜로 부피 자체가 눈 위가 없다. 그러면은 눈 위에 저희는 뭐 지방 주입, 네.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눈 위가 꺼진 사람은 눈이 기본적으로 이쁜 사람이야. 네. 그래서 눈 위가 꺼진 사람들은 젊었을 때 눈이 이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지방이 많고 이쁘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눈 위가 꺼졌다. 그건 지방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 눈들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진짜 예쁜 눈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놔두셔도 예쁘고요. 사실은 지방 조금 넣으면은 그 젊었을 때 정도까지만 채워서 넣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외양각 수술도 외양각 수술이라는 게 결국은 뒷트임, 밑트임이니까. 네, 그렇죠. 외양각 고정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지민님, 외양각 고정술이 이제 위쪽으로 고정하기도 하고, 너무 올라간 사람들을 내리기도 하고, 그 외양각에 대해서 하는 뭐 수술이고, 외양각이라는 게 결국은 외양각 수술에서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뒷트임이니까 뭐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비다님, 윤곽 3주 차이고, 지방이식, 이마, 눈썹, 파, 거상, 코 성형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해야 될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윤곽 후 트임 수술은 바로 가능한지, 거상하면 트임 변형이 오나, 코 성형 트임. 잠깐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곽이 3주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방, 눈썹, 파, 거상, 코,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일단 순서부터. 일단 윤곽을 하신 지 3주가 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면 사실은 눈코 먼저 하고요. 왜냐면은 윤곽을 하면 얼굴이 붓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맞추기 힘든 게 있어서 사실은 눈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윤곽을 좀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지금 3주 차. 그러니까 코 성형 먼저 하고, 윤곽하고 왜 지방을 넣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윤곽 3주 차면요, 지금 뭐 막 부어있을 이마 눈썹파 거상, 뭐 코 성형 이거에 사실은 3주, 그러니까 윤곽을 빼고 나머지 거에 뭐 그냥 수술의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 먼저 하고 코 하시기도 하고, 코 먼저 하고 눈 하시기도 하잖아요. 순서는 상관이 없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뭐 눈 먼저 하고 코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좀 가벼운 거 먼저 하고 좀 어그레시브한 거 하는 게 환자가 조금 더 편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예. 뭐 윤곽을 뺀 나머지 거에 뭐 수술 순서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꼭 순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많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곽 후에 트임 수술이 바로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돼요? 눈 먼저 하시고 윤곽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붓기가 빠진다. 윤곽 했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지금 붓기 빠지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마자는 눈 수술 힘들고요. 너무 안 부어서. 근데 3주 정도 됐으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붓기가 빠졌다,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면은 뭐 트임 정도는. 이게 어떤 윤곽을 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곽을 뭐 아래턱 했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네. 위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고. 근데 뭐 광대를 세게 하셨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결막 부종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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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상하면 트임 변형이 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제 대답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거상을 열심히 많이 리프팅을 하면은 수술 초반에는 조금 뭐 눈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약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는 있지만 뭐 그거 걱정 많이 하세요. 결국은 네. 어차피 눈꼬리는 인대에 붙어 있고 뭐 크게 변형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성형 후에 트임을 이렇게 중요하시게 말씀하신다니까 정말 트임이 정말 이 꿈이야, 드림이야, 드림. 정말 트임이 트임이 그러니까 팀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커요. 그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걱정도 되시지만 기대가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성형 후 트임, 그러니까 코성형 후에 트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코성형 후 트임. 트임부터 먼저 하는 게 맞죠? 네, 저는 트임 먼저 하고 코성형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딸기 80님 안녕하세요. 예, 안검하수가 있고 눈밑 꺼짐 다크서클이 있으면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필러 보톡스, 지방 이식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안검하수가 있고 케이스마다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딸기 80님은 아주 여기 정말 찐 구독자세요. 잘 대답해드려야 돼요. 일단 안검 하수가 있으시면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진짜 안검 하수가 있다고 하신다면 정확히 우리가 눈꺼풀이 처진 게 아니라 안검 하수가 있다고 하신다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밑 꺼짐과 다크서클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앞광대 쪽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보통 해결을 하고 있고 필러 보톡스는 저는 눈 아래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필러 보톡스 아예 뭐 간단하게 사실은 필러 보톡스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독이고 적게 하면 약인 경우도 많이 저희가 있더라고요. 재배치를 하다 보면은 약간 필러 보톡스 하는 일은 뭐죠? 보톡스는 지금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필러. 말씀하신 거 필러는 필러고 앞광대 지방 주입은 지방 주입이고. 네. 근데 뭐 앞광대 쪽에 이제 필러를 넣고 눈밑고랑에 뭐 필러를 넣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거기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열어보면 사실 필러가 이게 삐져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열어보지 않더라도 바깥에서도 보여.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필러 넣고 이런 건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성형외과 의사들은 가급적이면 이물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수술의 의미가 그거니까 자기 걸 가지고 뭐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침습적이어도 이물질이 없게 하는 그거를 이제 좀 더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더 선호하게 하고
또 사실 전체적인 의학을 봐서도 저도 이제 외과 의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마카롱님,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교수님이 직접 수술하나요? 전공인 전문의 선생님이 대신한 경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해요. 그게, 대신하는 경우는 아주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들이 수술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심쿵님, 심쿵. 예, 심쿵님. 앞트임이 짝짝이인데 쌍꺼풀까지 소세지가 되었어요. 짝짝이고, 앞트임이 짝짝이고, 쌍꺼풀이 소세지야. 소세지 눈을 재수술 받을 때 앞트임을 손볼까 하는데 둘 중 반쪽만 복원, 한쪽은 마음에 들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앞트임, 지금 쌍꺼풀 소세지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김에 앞트임 짝짝이를 맞추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앞트임을 더해서가 아니라, 앞트임을 복원해서 짝짝이를 교정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 많이 나오죠. 복원 얘기. 네. 복원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저 대답은요, 한쪽만 복원해도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굉장히 적응증인 경우만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원한 몽고주름이 그렇게 예쁘게 복원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맞아. 눈 앞이 이제 그냥 우리 수술하기 전에 일반 그런 몽고주름이 아니라 약간 좀 어떤 흉살 같은 그런 느낌이 눈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잘 판단을 해서 복원 수술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기로 한다면 둘 중에 한쪽만 복원을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니, 멀쩡한 걸 복원할 필요는 없죠. 그쵸. 멀쩡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한쪽만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세지 재수술을 받을 때 당연히 사실은 같이 하셔야 돼요. 쌍꺼풀하고 이 트임은 당연히 특히 앞트임은 같이 좀 맞춰줘야지 효과가 있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도윤님, 항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60대이신데 2년 6개월 되셨으면 이제 많이 좋아지셨겠네요. 쌍꺼풀 앞트임 눈 교정해도 되나요? 2년 6개월이면은 뭐 지금 뭐 좋은 이제 걱정되는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방사선 치료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크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60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 뭐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사실은 앞트임 수술은 그렇게 일단은 수술 자체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쌍꺼풀하고 앞트임하고 하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비욘디에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성형수술의 문제점을 알려달라 이런 거지, 성형수술을 광고하라 이런 뜻이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앞트임 쌍꺼풀 요 정도를 지금 항암 받으신 2년 6개월이라면 뭐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규리님,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거 별로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어쨌든 다 오늘 관련 있는 내용을 많이 올리시네요. 부분절개 쌍수 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풀려서 절개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절개는 풀리니까 절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확한 적응증을 가지고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풀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이 다 풀린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절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풀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학의 기본은 사실은 이 적응증, 그러니까
해서 효과가 있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구분해서 해서 효과가 있으신 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미리서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적응증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절개에 효과가 있을 거로 추정만 된다면, 그냥 부분절개 하셔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길비다님 마지막으로 트임 후에 애교 필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거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내일 가서 답 올려드릴게요. 네. 트임과 애교 필러에 영향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수술 부위가 좀 그쵸?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애교 필러하고는 애교 하안검하고 연관이 네, 있고, 하안검 수술할 때 연관이 있지만 우리는 트임 전혀 앞트임이건 뒷트임이건 밑트임이건 크게 연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교 필러는 트임하고는 연관이 없다. 네. 네, 오늘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항상 이렇게 저희 이 제목 자체가 Q&A니까 이렇게 올리신, 그리고 관련 있게 올리신 질문들의 답을 성실하게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올리셨는데 저희가 다 답을 못 드린 거는 댓글에다가 저희가 그 질문하고, 답변을 적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최신 트렌드의 발견, 트임과 막눈이 전문가 네, 김학영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